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이 다시 팔아도 기관 투자자들의 열심히 지금 매수하는 그 영향 덕에 네. 지금 코스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3% 그리고 코스닥은 4%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어제와 그제 시장이 좀 이제 반등하고 뭔가 바닥 잡나라는 그런 흐름이 보였을 때 네. 외국인이 현물 매수로 오랜만에 돌아섰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또 7천억 넘게 매도를 매도입니다.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연속적으로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의 오늘 매수세가 또 잡히면서 전체 1조 넘는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네. 어제 2조 넘게 팔아서 이게 이제 나의 의지대로 파는 건지 아니면 이제 반대 매매 등에 있어서의 매물이 나오는 건지 명확하게 제가 뭐 가르마를 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현재 2천억 후반대 네.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계시겠지만 네.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네, 149달러.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좀 힘을 받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가 더 힘은 좋은 상황입니다. 사실 SK하이닉스의 공모가 때문에 뭐 네. 이거 누르는 거다. 뭐 SK하이닉스를 미국에서 현지에서 직접 사기 위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는 거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최근에도 호재성 이슈를 호재로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조금 약간 좀 불안한데 싶어도 괜찮은 그런 구간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뭐 삼전익스뿐만 아니라 전체 종목들 중에서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에서는 811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1,500개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들의 종목이 소수의 하락하는 종목이 아닌 다수의 상승하는 종목이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세미나 말씀 한번 전달 드리고요. 네. 바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자본 시장의 거대한 변화, 다음을 또 주도할 주도 섹터는 어디인가, 주도 자산은 어디인가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죠. 우리 N2에서 대전, 부산, 대구로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 네. 부산은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벌써 됐어요. 이미 마감됐고요. 예. 7월 21일 대전과 23일 대구 여기도 지금 자리가 많이 남아있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한 몇십 석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이 방송 끝나기 전에는 마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 항상 저희가 이렇게 모시면은 서 계셔서 서서 보시는 분들이 뒤에 서서 꽤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마저 이제 다 이제 수용하고 싶지만 아마 안전상의 문제를 그렇죠. 그리고 호텔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될진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시는 대로 바로 신청하셔야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갈까 말까 지금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하나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셔야 하는 이유. 오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NH투자증권에서 최고급 무언가. 선물을 손에 그냥 막 쥐어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물론 좋은 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러 보통 세미나를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가볍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두 손은 무겁게 아이, 좋다. 저희가 무언가를 챙겨 드릴 네. 테니까 꼭 오셔서 선물도 받아가시고 좋은 이야기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담당자 여러분들이 아직 선물을 공개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신 거 지금 올려주시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또 NH니까 맛있는 뭐 농산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좋아요. 네, 우리의 또 주식이 쌀 뭐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식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NH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도 저희가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0일 오후 3시에 월요일입니다. 네. 여의도 본사에서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1, 2부 나눠서 1부에서는 K원전, 전력기기, 이것도 관심 많은 두 가지 섹터죠. 여기서 핵심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2부에서는 전체 AI 공급 병목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네. 이민재 차장 그리고 서영재 과장 두 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댓글창에 지금 창신과 이 중국 반도체 관련 질문들이 좀 올라오거든요. 오, 그래요? 딱 좋죠. 오늘 때마침. 이분과 또 아시아, 미국 이야기, 또 우리 시장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진훈 과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올라오는 게 네. 창신 메모리 얘기가 올라오거든요. 요거 상장이 임박한 거예요?
네, 일단 그 청약일이 확정이 다음 되었고, 주죠? 아, 그렇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16일로 일단 그 나왔고 해서 예정보다 살짝 빠르게 이제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사실 뭐 올해 말에 뭐 상장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당겨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그 7, 8월 중 상장 일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예상은 좀 많이 네네네. 나왔었고, 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YMTC 아. 양지 메모리가 아마 이제 말 정도에 양쯔 메모리가 하지 않을까. 말이었군요. 랜드 업체죠, 그쪽은. 이제 음. 그렇게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창신 메모리 뭐 상장은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원래 이제 뭐 빠르면은 뭐 상반기 아니면은 뭐 이제 7, 8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래도 일자들이 당겨지다 보니까 뭐 이제 8월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청약일이 일단 약간 좀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이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실적 이후에도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런데 중국 반도체 ETF는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거의 뭐 30%가 넘어간다. 그래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 기대감 때문에 지금 관심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일정 부분은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래도 물론 이제 미국이랑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방향 자체는 서로 약간 어쨌든 뭐 사이가 좋지는 않죠. 기술 관련되어 있는 통제도 여전한 상황이고, 네. 그럼에도 주가라던가 방향성 자체는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래도 중국에 있는 반도체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당연히 이제 그 창신 메모리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창신 메모리가 실제로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증설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자금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국 반도체 생태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이제 지금 다시 상승세를 되찾은 국내 시장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네. 창신, 뭐 양쯔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IPO를 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그런 걱정들도 일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삼전닉스 들어왔을 때 외국인 자금이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그럴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그거를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삼전 닉스를 투자를 하거나 삼전 닉스를 사려고 했던 자금들이 이제 그쪽으로 간다, 그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좀 봤을 때에는 이제 일본이나 아니면은 뭐 한국 같은, 사실 뭐 이쪽에 뭐 키옥시라던가 반도체 장비들, 일본 같은 경우는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전자닉스, 뭐 전기 이런 그 AI 하드웨어 업종들이 좋았는데, 이쪽을 투자를 하던 아시아 자금들은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 일부 좀 단기간에는 이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상반기의 주요 지수들 수익률이랑 지금 7월 들어서 네.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뭐 당연히 상반기에는 뭐 코스피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플러스 내지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이제 유독 부진한 지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한번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네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네, 준비하셔야 자료를 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니까 네. 홍콩이랑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생테크가 특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당연히 뭐 정확한 뭐 근거라던가 이런 건 있진 않지만 네. 약간은 뭐 코스피 롱 그리고 뭐 항생테크 숏 뭐 이런 게 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제 7월에도 그런 모습이 약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가장 안 좋았던 항생테크가 7월 물론 이제 거래일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네. 수익률이 그래도 여기만 거의 유리하게 이제 플러스인 그러네요. 상황이고, 물론 네. 이제 제가 이거는 어제 종가까지는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이제 그저께 가격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생테크가 지금 혼자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그저께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국내 지수가 일단 빠져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한 번 더 낙폭을 추가로 확대를 했다가 그 추가 확대된 낙폭 정도는 줄이고 마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홍콩은 이제 중간에 이제 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후장 이제 개장을 하는데, 홍콩 오후장 때에는 또 이제 항생테크 주요 종목들이 또 더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한 뭐 이제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는 이제 단기간에는 이제 한국이나 이쪽을 그 투자를 하고 있던 자금들이 홍콩, 중국 이쪽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그게 창신 메모리 때문에 전자닉스를 팔고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뭐 일부 수급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은 단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네. 게 뭐 결국에는 그런 겁니다. 이제 결국에 상반기에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제 그쵸.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네. 그 지금 국내 증시의 문제는 사실 뭐 펀더멘털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들을 사실 크게 안 하실 것 네. 같아요. 돈 잘 번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돈 잘 버는 거 알겠고 이 주가가 언제 꺾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크실 텐데, 사실 저는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보다는 그 변동성 그 자체가 지금은 문제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분들도 오늘 올라서 뭐 기분 좋으신가요? 이게 정말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계시긴 해요. 사실 이제 그런 피로감들을 이제 많이 느끼시는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한 10년 전 정도를 하다 보더라도 네. 제가 뭐 어떤 의미들이 있어서 가져온 지수들은 아니고 뭐 음. 그냥 코스피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대만 지수 이제 그냥 일간 그 수익률을 가져온 건데 네. 네. 같은 축을 놓고 그린 건데 왼쪽과 오른쪽이 확실히 진폭의 크기 확연하게 이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진짜 네, 과거 장난 10년과는 아니네요. 좀 많이 다른 변동성이 지금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변동성 구간에서 그러면은 기존에 가고 있던 것들이 당연히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필 또 이제 7월 말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좀 많죠.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이제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FOMC도 이제 그쪽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그 정도의 이벤트들은 소화를 하고 나서 이 변동성이 잦아들던지 방향성이 정해지던지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이제 주도주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도피성 같은 이제 그런 뭐 수급의 이동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장표를 보면 이제 노이즈의 중심 메모리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삼전닉스의 좀 이번 변동성과 하락의 원인을 좀 찾자면 뭐 메타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애플의 좀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메모리의 펀더멘털은 그래도 뭐 변함이 없다. 늘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저번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메타가 뭐 일단 먼저 과잉 캐파 때문에 컴퓨팅을 이제 임대를 주는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사실 뭐 그게 아니라는 거는 제가 그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반나절도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이제 기관과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견을 이제 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캐펙스에 대한 우려를 이제 바로 불식을 시킨 게 이런 이슈들이 불거진 이후에 바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추가로 이제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AI 투자하는 자금을 조달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네.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추가로 또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확장하겠다라는 이제 발표가 이제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 노이즈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 고가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운 요인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또 뭐지 채팅창에 많이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네.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창신 메모리 관련돼서 이제 뭐 애플이라던가 이제 구글이라던가 뭐 이제 도입 검토를 한다라는 것들도 이제 변동성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었죠. 노이즈가 지금 거치고 나서의 반등이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보면은 빠질 만큼 다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네. 뭐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도 20% 넘게 뭐 하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고서야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건 좀 과도하잖아요. 과도하게 빠진 만큼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뭐 노이즈가 해소됐다라고 하면은 이 빠질 때 그야말로 이제 시체말로 물량이 털린 분들은 예,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떠난 분들은 또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억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빠지는 것 자체보다 변동성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게 네. 아마 올라오는 속도가 이만큼 빠르지 않았다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형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고점이 한 뭐 3분기나 올해 연말에 형성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너무 빨랐다. 조정도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그래서 올랐더라면 결국에 그 변동성 자체가 지금은 문제인 구간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게 그래도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변동성은 해소가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말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7월 말이 빅테크 실적 발표를 네. 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메타가 그 관련한 이슈를 뭔가 이제 잠재울 만한 내용들을 최근에 연이트 발표를 하고 있어요. 뭐 캐나다의 데이터 센터 더 짓는다. 그리고 어제는 마크 주커버그가 나와서 우리 남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더 매력적인 제안을 받아서 돈 맞아요. 더 그게 좀 벌려고 하는 비싸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네. 근데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7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뭔가 또 깨름직한 이런 얘기를 할까봐 저는 사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기보다는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좀 약간 긴장되기는 하거든요. 우리 소진영 부장님은 어떠세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빅테크들 실적은 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의 뭐 확정적으로 다 좋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이 캐펙스 규모를 늘린다거나 어쨌든 수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캐펙스 전망이나 이런 것들도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이번에는 그 컨콜 그 내용 자체가 아닌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맞아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CXMT 관련돼서만 보더라도 제가 좀 느끼기에는 네. 제가 어쨌든 그 이전엔 전 직장에서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좀 그 보기도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 빅테크들답지 않은 발언들이란 느낌을 좀 받기는 합니다. 이 뭐 속된 말로 뭐 잡기라고 하죠.
사실 CXMT 거를 이제 쓰겠다라고 하고 네. 이런 얘기들이 뭐 제가 저번에도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 그래라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메모리 업황이라던가 그 주요 메모리 3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CXMT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잘들 아시다시피 지금 빅테크라던가 AI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HBM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도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제 그 전전 세대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수율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애플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좀 약간 흔들릴 수가 있는 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세트 업체니까 그러면은 뭐 레거시 메모리라던가 이런 범용 메모리 쪽을 이제 CXMT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단기간 내에는 그 효용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관세가 있고 그냥 절대적인 가격이 싼 거랑 별개로 관세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이 메모리 부족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훨씬 더 이제 그 국가 주도의 그 전략 산업 이런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애플한테 CXMT 메모리 구해다가 써봐라라고 해도 중국이 과연 그러면 CXMT한테 애플에다가 많이 줘라라고 물량을. 할지 네. 뭐 물론 안 뭐 그런 그러겠죠. 뭐 공식적인 그런 액션들이 있지는 네. 않지만 네. 뭐 실제로 산업의 수요만 보더라도 중국 내부적인 수량을 채워주기에도 부족하다. 예, CXMT도 좀 이제 딸리는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우 야 니네 반도체 너무 비싸 나 이럴 거면 중국 거라도 쓸 약간 이런 약간 볼멘 소리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대신에 뭐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로 이제 조금 옮겨라. 관심을 옮겨라. 아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반도체주의 공급 부족은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관심이 좀 옮겨가야 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관심이 옮겨가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동의를 하시고 쏠림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아. 왜냐면은 그 오늘 마감된 그 미국 시장 특징만 보더라도 사실 뭐 전자닉스 이제 반등을 잘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 좋게 출발을 했고 네. 사실 그리고 상승폭을 놓고 보면은 마감도 나쁘진 않게 잘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낙폭을 좀 반납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 이제 모건스트리트에서 주목을 하라고 했던 이 기업들이 처음에는 이제 안 좋게 출발을 했다가 얘들이 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단편적으로 이전에는 조금 극단적으로 확실히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빠질 때에는 빅테크가 올라가고 빅테크가 빠질 때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반도체도 나쁘지 않게 오른 상황이 나쁘지 않게 올랐고 빅테크도 이제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뭔가 그 7월 말이라는 그 중요한 그 분수령을 앞두고 단기간에는 그 자금들이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찾아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렇다고 반도체를 나쁘게 볼 여지가 뭐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약간 좀 혼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반등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던 지수인데 이제 그쪽에도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쪽들을 좀 보는 것도 좀 대안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이 오른쪽을 덜어내고 네. 덜 놀았지만 매력적인 쪽으로 옮겨가세요라는 얘기는 누구나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얘기긴 한데 그 이야기했었던 주체가 모건 스탠리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또 때마침 약간 자본들이 들려와서 이거 뭐지? 뭔가 있는 건가?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하게 확대 해석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항상 이제 뭐 반도체 겨울 이제 이런 것들을 맞아요. 주장을 하던 하우스에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나왔으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뭐 사실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네. 이제 이 부분은 또 그 전략 쪽에서 이제 이야기인 거니까 좀 다르죠? 뭐 그렇게 다르게 보는 게 뭐 일견 맞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들끼리의 의견 조정도 있겠지만 그쵸. 헤드라인을 보면은 그냥 네. 똑같은 모건 스탠리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여기는 섹터 애널이 아니네 이렇게 뜯어보지 않고서는 헉, 뭐야 또 반도체 인포이지 팔고 커미? 빅테크를 네. 가라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맞아요. 반도체를 나쁘게 볼 여지는 지금 이제 많지가 않은 게 사실이긴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기 변동성이 일단은 문제이고 7월 이후에 좀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자본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삼성전자가 세계 1위의 분기 실적을 냈고 맞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하이닉스 ADR 상장을 하면서 야 니네 우리 마이크론처럼
우리 미국 내에 공장을 좀 지어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상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에서 우리 이게 반도체주 잘 나가고 돈 잘 버는 거를 지켜만 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SK 하이닉스 ADR 상장 D-Day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ADR의 관점에서 상황을 놓고 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가 당연히 TSMC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상장을 하고 나서 ADR이 결국에는 계속 이제 꾸준히 더 이제 프리미엄을 받은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시장의 성격을 생각하면 뭐 좀 당연하긴 하죠. TSMC가 어쨌든 이제 신흥국인 거고 그리고 이제 ADR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더 좋고 이제 달러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ADR 그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저는 조심스럽게 본주보다는 아마 한동안 그리고 최소한 한동안은 그 ADR의 메리트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 본주보다 프리미엄이 있을 것이다. 네네. 네. 이제 과거 TSMC의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뭐 힘든 분들도 이제 많으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많이 좀 반등을 못하고 이제 빠진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그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게 이 증시 네.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본주보다는 이제 ADR이 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뭐 이제 더 프리미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붙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예요. 사실 작년부터 이 내용이 내년에 이거 상장되면 엄청난 대업니다. 그렇죠. 이 중국 시장에서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 보시면 다가오는 지금 창신 메모리의 상장 실질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이게 앞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상장하고 나면은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제 이쪽이 뭐 안 좋아질 거다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네. 그 단기간 내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앞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실질이라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다만 이제 그 심리적 영향을 이제 벗어나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이거를 인과관계를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내에서 어떤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라기보다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흔들리는 그 이유가 이제 이것이 그 상장을 한다라는 그 이벤트 자체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런 그 이슈 자체에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그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한 구간이 아닐까 좀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창신 메모리의 상장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날 이제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합니다. 물론 이제 어제 나온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아마 그 중국발 HBM 공포 과장됐나 해가지고 CSMT 상장 서류에서 보면 HBM 관련된 내용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은 너무 그 단순화시킨 그런 뭐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HBM에 대한 워딩을 하지 않았다 뿐이지 이제 이들이 그 공모 자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제 분야들을 보면은 여기 어딘가에는 다 이제 HBM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쓰이기는 할 거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메모리 쪽에서도 그렇고 HBM 쪽에서도 그렇고 단기간에는 실질적인 큰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 중국 내부조차도 이제 메모리 업황이 굉장히 좋고 메모리 쇼티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장표에 일본 기업과 중국 기업을 이렇게 빗대서 또 표현을 좀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되죠? 어떤 차이가 이게 있을지. 최근에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에서 이제 저희 그 자금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을 이제 좀 보여드린 케이스인데 네, 자료 같이 보겠습니다.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클로죠.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랑 그리고 이제 백화점, 이스탄 미쓰고시의 주가인데 뭐 얘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꾸준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그 국내에도 좀 비슷한 업종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꾸준히 좋았었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텐센트와 알리바바인데 이제 6월 지나고 7월 이후에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AI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높은 변동성에 이제 뭐 대안처들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야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왼쪽은 꾸준히 좋았던 주가가 입증하듯이 사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계속 좋은 모습들을 입증을 해오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AI가 계속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업황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약간은 그 서브
같은 이제 그런 느낌으로 계속 주목을 하거나 네. 좀 이렇게 지켜볼 만한 섹터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단기 정도에는 이제 피난처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빅테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뭐 또 숫자적인 부분이라던가 펀더멘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직은 뭐 굉장히 나쁘게 나올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또 크게 기대할 부분들이 아직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가 좀 더 편안한 선택은 약간 이런 왼쪽 같은 이제 이런 업황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와 닉스가 흔들리는 구간에서 생각보다 저희가 얼마 전까지는 좀 이렇게 피할 곳이 좀 많지 않긴 했었죠. 같이 다 속절없이 빠지는데요. 다 같이 뭐. 빠지는 이제 네. 같이 그런 빠졌고. 거였고, 그래서 확산이 아직까지는 이제 글로벌 혹은 이제 주변국에서만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뭐 계속 이러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그래도 좀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일부 업종에서 좀 안 좋은 이슈들도 있었음에도 그쵸. 불구하고 나온 이런 반등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뭐 전자닉스 빠진다고 다 같이 계속 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약간은 좀 임계점에 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보다 지금 더 조금 더 올랐어요? 네,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아, 코스피도 4%좀 넘겼으면 좋겠는데 저는 네, 3. 지금 8, 3.9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코스닥은 5%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수단으로 봤을 때. 지금 사실 HLB 그룹주는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죠. 네. FDA 쪽에 있어서의 요 이제 승인 내용들에 안 그래도 이제 좀 무산이 되면서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HLB가 하한가 기록 중이네요. 그리고 펩트론도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밀리면서 결국에는 네. 하한가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공동 연구 관련한 해석에 좀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이건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부분은 또 다시 또 뒤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오히려 드는데. 그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HLB는 완전히 이제 승인이 되지 않았던 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미승인하면서 검토 더 해라 이것도 뭐 보완해라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HLB 우리 주주분들은 사실 기다렸던 이슈였을 텐데 네.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다른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코스피도 코스닥도 넘겼습니다. 코스피 우리 재무은거에 바람으로 예 4%대로 지금 진입을 했고요. 코스닥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면 어플을 안 켠지 지금 이번 주는 한 번도 어플을 열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열긴 열어요. 열긴 시세는 열어요? 보는데 네. 나의 수익 금액이 이제 찍혀 있는 숫자가 네. 보기 너무 두려운 거야. 그거 이제 어플마다 좀 다르겠지만 내 수익률 가리기 뭐 이런 것들도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안 봐도 돼요. 시장만 볼 수 있는 네. 여러분 그런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래야 버텨야 안 됩니다. 팔아. 네. 잠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 저희가 계속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아까 질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전 가고 싶어요. 대구 가고 싶어요. 오세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신청하냐면요. 어떻게 신청할까요, 우리? 일단 저희한테 전화 주셔야 되고요. 아니요. 팩스 보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바로 영상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저희가 링크 남겨두고 있거든요. 네. 챗 GPT 빨리 많이 올려주세요. 저희 링크 많이 올려주셔야 돼요. 어젠 도배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챗 PD가 약간 소심해진 것 네. 같아. 지금 바로 링크 올려주시면 거기에다 신청하시면 되고 영상 혹시 클립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 고정 저희 해둘 테니까 그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Private Wealth Summit. Summit. 예, 웰스. 예, TH 번데기 발음 잘하셔야 네. 되고요. 저희가 부산은 이미 마감이 됐고 네. 21일 대전 그리고 23일에는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의도에서도 지금 막 열리잖아요. 2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월요일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이고 오후 3시에 여의도 본사에서 굉장히 또 쾌적한 공간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민재 차장과 서영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일부 주목할 K원전 전력기기 핵심주 오늘도 아마 전력 쪽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자 2부 그리고 AI 공급 병목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또 투자 고민 함께 나눠볼 테니까요. 우리 지방으로 가기 어려우신 분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7월 20일 월요일 날 저희 만남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더 뭔가 방송에서는 사실 나눌 수 없는 내용들이 세미나에서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꼭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소진영 부장님이 사실 테크 쪽 이야기를 많이 들고 오셨어요.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리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짚어주실 예정인 것 같은데 실적 시즌 저희가 앞서서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소진영 과장님은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신가요?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뭐 네. 반반인 상황이고요. 반반이다. 왜냐면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업계 뭐 그 누구도 그렇게 뭐 의심하지 않죠? 걱정을 하거나 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가 일단 중요하긴 할 텐데요. 음. 그래서 일단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방향성이 앞에 뭐 애플이 뭐 CXMT를 도입을 할 수도 있다. 네. 메타가 뭐 이제 유휴 캐파 때문에 뭐 임대를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계속해서 변함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이슈들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는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얘네 뭐 캐파 줄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뭐 또 뭐 캐나다에 추가 데이터 센터 건설 이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도 뭐 이제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계속해서 AI 투자 더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발표 이후에도 추정치는 뭐 일부 하우스에서는 또 뭐 다른 의견들이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추정치는 계속해서 이제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코멘트가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도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적인 불안함 예, 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뭐예요? 뭐 모두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뭐 코멘트를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일단 숫자 같은 건 좋을 거고 무슨 얘기 할지가 중요할 거다라는 불안감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많이 올라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최근에 그 빅테크들의 행동을 보면은 나름 좀 합리적인 불안감이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그 허지몽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 좀 볼멘 소리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네네네네. 드렸고 저도 약간 잡기를 부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해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다. 움직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긴 네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들이 이번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빅테크들이 뭐 돈을 잘 벌고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맞지만 회사채 발행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 가격 부담의 상당 부분이 메모리에서 오고 있는데 그쵸. 과연 계속해서 뭐 AI는 좋을 거고 우리가 메모리도 비싸게 사주고 우리도 이제 업황이 잘 돼가지고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그릴 것이냐. 네. 근데 아마 여기에 대한 이제 견제가 들어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애플이 실제로 뭐 이제 뭐 메모리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나면은 피크아웃 치고 이제 내려올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최근과 같은 이런 요란을 떨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비용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하니까 뭐 견제의 목적도 있겠지만 아주 그 초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CXMT도 분명히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협상이라던가 이런 목적 외에도 그래서 아주 큰 틀에서의 업황은 당연히 업계 리더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도 의심을 하진 않을 텐데 네. 실적 발표라는 게 분기마다 있는 거고 마침 또 이제 주가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코멘트를 조금 잘 못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반도체라던가 메모리 쪽에는 한 개 분기의 기간 동안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팀 쿡이라는 사람의 그동안에 네. 애플에서의 행보를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이번에 팀 쿡이 중국 칩 쓸 때 우리 좀 마진이 너무 줄어들어서 반도체가 메모리 칩이 너무 비싸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게 애플에서 근무하면서 네. 100개에 이르던 부품 공급사를 20개로 줄이고 또한 생산 공장을 가깝게 배치해서 재고를 기존의 70일에서 10일 수준으로 낮춰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해서 애플의 높은 이윤을 보장하는 발판이 되게 만든. 그러니까 원래 그런 일을 했던 분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메모리값 너무 비싸서 너무 우리 비싸다. 마진 손해 있겠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보를 원래 DNA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이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는데 워낙에 쏠림과 또 그에 따른 부담, 뭐 이러다가 이런 얘기까지 터지니까 심리적으로 와르르 좀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또 반대가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늘 일이 지나간 뒤에 리뷰를 좀 많이 반대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쵸. 그럼 과장님 우리 여러 가지 또 전략을 해야 되고 상상을 해봐야 네,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빅테크들이 실적을 못 보여준다. 그럼 전체 시장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 빅테크가 첫 번째로 실적이. 생각보다 여기서 말하는 빅테크라는 건 사실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네. 하는 게 맞겠죠. 네. 클라우드 업체들일 텐데 이들이 실적을 못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네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미 클라우드는
굉장히 거대화된 산업이고 고성장이 나오기가 힘든 정도의 큰 규모가 되어 있는 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산업을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기 시작할 정도의 그 부양 동력이 그 AI였는데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그러면 생각보다 AI 수요가 기대보다 좀 덜 했다라는 아주 큰 전제 자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네네네. 생기기 때문에 네. 뭐 그건 이제 좀 큰 문제일 것 같긴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기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황들을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중요한 거 하다라고 그래서들 다들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앞에도 팀 쿡이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공급망들과의 네. 뭐 속된 말로 이제 밀당이겠죠. 밀당을 좀 잘 해와서 이제 그런 원래도. 이제 그런 게 있었을 텐데 혹시 이게 다른 빅테크들한테까지 나타나면은 그러면 이거는 확실히 그 심리적인 부분에선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자꾸 우리가 돈 쓴다고 하니까 우리 주가가 안 좋았네. 그리고 우리가 돈 쓴다고 하니까 메모리 업체들 주가가 계속 좋네. 그리고 메모리 센티가 좋으니까 뭔가 그것 때문에 가격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물론 뭐 그것만 신경을 써가지고 뭐 더 투자를 할 건데 일부러 줄여서 발표를 한다는 건 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의 톤이라도 뭐 어느 정도의 뭐 금액에 대한 뭐 유연성을 좀 가미를 하는 이제 발언들을 한다라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악재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만한 상반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나 컨콜에서 좀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우려들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헤드라인 기사들을 좀 보면은 네.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여기 보면은 뭐 이거는 잘들 아시는 얘기죠. 애플이 뭐 CXMT 칩 뭐 살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테스트 착수까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구글도 뭐 여기는 이제 아니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또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애플이 브로드컴과 45조 원 계약 이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정부가 좋아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또 보면은 이제 H200은 사실은 원래는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은 팔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안 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오피셜한 내용이 있진 않지만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도 모르지만 뭐 중국 정부가 자기네들 기업들한테 이제는 H200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은 사실 이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제가 중국도 메모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리고 중국도 미국도 둘 다 국가의 사활을 걸고 맞아요. AI를 밀고 있는 기업들인데 어. 지금 가장 큰 가격적인 문제는 메모리에서 오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고 이 부분들을 뭐 잘 좀 이렇게 망상을 덧붙여서 연결을 해보자면은 이제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나 그리고 이 미국의 산업계, 중국의 산업계 그 어느 쪽도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반기지 않고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겹쳐서 거기에서 이제 뭐 코멘트를 일부 좀 안 좋게 준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들 때문에 이런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긴 한데 한 한개 분기 정도는 만약이라도 빅테크들이 좀 이제 실적 발표에서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삐끗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 정도의 우려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다 죽어 뭐 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가별로도 경쟁을 하고 기업 단에서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누가 완전하게 치고 올라가서 기업들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멀었잖아요. 지금은 막 경쟁을 시작하는 초입이고, 근데 이제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담을 빅테크 쪽에서도 지금 하나, 두 개 업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이게 만약에 모두 다 이제 공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이제 뭐라 그러죠? 나도 힘들지 너도 힘들어하면서 빅테크들이 막 손에 손 잡고 메모리 너네 어떻게 좀 해. 그렇죠. 누를 수 있죠.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야 우리 쪽으로 메모리 야, 좀만 좀만 줘. 더 줘. 저쪽은 그게, 저런데. 그게 게임 이론이죠. 아. 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인류의 역사는 그러니까요. 투자로 흘러간다라는 거를 많이 반증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케이스는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담합이나 다른 게 없는 그렇죠. 그런 네. 맞아요. 뭐 그러고 싶은 심리들이 좀 있을 있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그런 불안감들이
이번 실적 시즌은 그래도 좀 보고 가자라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편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압도적으로 맞아요. 오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이제 도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오늘은 굉장히 좀 흐뭇하게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전력, 전선, 사실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호남에 대규모 우리 또 뭘 지어야 되니까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데 AI 사이클 안에서도 조금 옆에를 같이 우리가 선별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сек터들이 좀 있을까요? 수혜.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사실 2025년부터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더 번갈아 가면서 같이 좀 좋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메모리가 가던 구간도 있었고, 뭐 이제 전력기기가 좋았던 구간들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뭔가 올해 들어서 조금은 이제 과도하게 특히나 이제 칩 쪽으로 많이 관심이 이제 쏠려 있었던 네. 것 같기는 하고, 근데 당연히 업황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부의 수혜들의 상황들도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전력 쪽이라던가 이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반도체에 거의 버금가는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전력은 왜냐면은 이제 물론 뭐 메모리라던가 뭐 아니면 뭐 파운드라던가 이런 것들로 팹을 짓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네. 전력 인프라라는 게 특히나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쪽은 단순한 어떤 그 업체의 기술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문제들도 굉장히 좀 심한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병목은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약간 좀 흔들린 이제 구간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뭐 미국 그리고 뭐 유럽, 뭐 일본 뭐 어디 어느 나라라고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전력에 대한 중요성, 쇼티지 이런 것들은 꼭 AI가 아니더라도 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 우리가 전력 얘기할 때 AI 전에 도훈 씨 맨날 미국의 노후 전력망 맞아요. 이제 그거 갈 때 됐는데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또 엄청 랠리를 펼쳤고요. 맞아요. 실제 그것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직 그거 시작도 안 했다 그랬던데. 아 그래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 붙고 막 하면은 난리가 날 것 같이 우리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많이 반영을 해서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이제 많이 올랐군요. 뭐 쏠림과 이제 네. 뭐 이제 부침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겪는 과정이 있었죠. 근데 사실 큰 틀에서 이제 그런 산업의 변화성이 뭐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반도체 이쪽으로의 좀 쏠림이 좀 특히나 좀 이제 강했었기 때문에 뭐 물론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주도 섹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뭐 어떻게 보면 그 강세장에서의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네. 뭐 최근 같은 상황이라면은 뭐 적당히 좀 잘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섹터는 끝났다라기보다는 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좀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좀 부각되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이제 무언가를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건데 결국 이게 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일부 쪽에서의 뭐 건설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원자재라던가 이제 이런 쪽들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네.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뭐 철강업계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기사도 있고 네. 뭐 이제 어제 발표된 그 일본의 그 공작기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수치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혜를 받을 섹터가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올랐기도 했고 함께 이제 그 뭐 관련한 밸류체인에서 근데 이제 과연 앞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손에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장이 펼쳐지게 될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쟁 어떻게요? 이거 전쟁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뭐 지금의 상황은 뭐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그래요? 같아요.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아침부터 한쪽도 못 나갔다. 뭐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당연히 몸살일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냥 협상 과정 중에 일부일까 싶기도 하고. 뭐 협상 과정이 일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새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사태는 뭐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실물 경기에서는 계속 중요한 이슈가 맞는데 정치적으로도 중요하고 다만 이제 증시에서는 뭐 사실상 거의 이제 논 이벤트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전쟁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알고리즘의 그런 학습 효과를 이제 심어놓은 건지 싶을 정도로 오히려 때렸다고 하니까 그날 밤에 미국에서는 그냥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바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네네. 마치 트럼프가 바로 물러설 거라는 걸 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증시는 거의 이제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오고 가고 있는 워딩들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뭐
뭐 저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뭐 협상 계속 뭐 진행되고 있다,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범주에서의 어떤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왜냐면은 저희가 60일 MOU라고 했는데 네. 이 MOU라는 게 뭐 기업 간에도 잘 안 지켜지는 것들이 언제나 있는데 파기될 수 네. 있는 거죠. 국가 간에 얼마나 잘 지켜질까라는 의혹은 당연히 그 당시에도 있었고 이제 그때 저희가 뭐 전쟁이 끝났다라는 식의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은 많은 투자분들도 내심으로는 저러다 또 한 번 때리겠거니 이제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다들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정도 범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이제 그 외의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 리스크 가격을 따져봐야 하는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다양한 뉴 노멀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뉴 노멀이요. 네. 요것도 이제 뉴 노멀이 된 거다라고 음. 이야기를 우리 박현도 교수님, 성일관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전쟁도 뉴 노멀이 예. 됐다.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제가 어제 어. 바로 이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주말 토요일에 콘텐츠가 올라올 예정이거든요. 특별판이죠. 네. 주말 인터뷰 여러분 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이렇게 도원 씨를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좋죠. 네. 사회생활 입에 침 발랐어요? 사회생활 잘합니다, 입술에 침 여러분들. 발리고.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요거를 그동안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으니까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는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시장에 도는 자금들 이렇게 되면 더 확대되면 금리가 그렇죠. 인상돼서 빅테크 기업들 돈 빌리는데 부담되면 어떡해라고 계속 확대되는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또 퍼지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그래서 이 전쟁 이슈가 이제 네. 금리까지 크게 자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때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이슈로 그렇죠.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는 이제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그 자산에 영향을 주는 네.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 때렸을 때는 또 약간은 이제 그런 상방 반응을 금리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앞에 말씀 주신 것 중에 그 모두가 모든 섹터가 손에 손잡고 다 같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 메모리라던가 이쪽이 그 워낙에 메리트가 높은 것도 맞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지만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매크로라던가 유동성 요인이 사실 이제 과거 대비 한 몇 년 전 대비해 가지고는 약간은 좀 상대적으로 좀 그 제약적인 상황인 것도 맞긴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미국채 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한 4%대 초반대에서 놀고 있던 거를 지금은 그래도 4.5%, 4. 심지어 4.6% 정도만 안 넘으면 괜찮다 정도로 이제 반응을 할 정도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무슨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고 제가 네. 그냥 전체적인 그냥 금리 레벨 자체를 맞춰보려고 이제 30년물로 가져왔는데 네. 다른 이제 선진 국가들의 그 금리를 보더라도 이들도 계속해서 장기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약간은 그 시장의 좀 그 우려 요인으로 만약에 금리가 좀 치솟아 오른다라고 하면은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지금 뭐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총재께서 발언하시는 걸 보면은 뭐 금리 인상. 올린다. 인상 사이클로 하반기. 접어드는 게 이제 거의 이제 확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시중에 요새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예, 대출금리 올라갔다고.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대출금리 어. 제 친구도 뭐 한 1% 넘게 올랐다고 이게 네. 뭐 0.몇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팍팍 올라가요. 부담이 큽니다. 네. 돈 열심히 벌어야 돼요. 네, 과장님도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죠? 네, 이제 예. 금리가 오르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굉장히 큰 가계경제도. 문제고, 네. 근데 이제 그 글로벌 자금들이라던가 네. 정부들에게도 굉장히 경직이 제약적인 되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 환경이 그 예전보다는 물론 지금 그 유동성 자체를 우려를 해야 되는 레벨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관찰되진 않고 있긴 거기까지는 한데, 아닌데. 근데 다만 이제 금리의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사실 이런 것들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실적 시즌이라던가 FOMC 동시에 이제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점검하고 싶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지금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또 ETF라던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더 이제 확대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또 환율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510원대 지금 살짝 또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인데 완전 고점을 봤을 때보다는 지금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어제는 제가 장중이었나요? 1,500원이 살짝 초반. 네. 깨졌었어요? 저는 깨졌던 어. 기억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을 했잖아요. 그 여파인지 아니면 뭐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율은 제가 정말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도 잘 모르는 환율 게 모르죠. 요새가 네. 특히나 더 심한 것 한시장.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잠깐 1,400대까지 이제 보여주기도 그쵸, 네. 하고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ADR
SK 하이닉스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그 환율을 하면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나라가 있죠. 한국이랑 이제 일본.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160엔에서 그 대응까지 했음에도 이제 그 부분까지 쭉 올라간 상황이고 저희도 이제 어느덧 1,500을 하회를 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1,500이라는 레벨에 지금 좀 많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1,400 뉴노멀 막 큰일 났습니다 이랬었는데 진짜. 사실은 뭐 의중들도 있으실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래도 공히하는 이야기들이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한 약세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진폭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저점과 고점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뭐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는 트리거가 뭐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SK 하이닉스 ADR 관련해 가지고 뭐 단기적인 수급 요인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좀 이제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여줬던 그런 고점 레벨까지 빠르게 다시 복귀를 한다거나 이제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이제 수급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어쨌든 뭐 올릴 것 같고 금리를 미국은 뭐 왈가왈부 좀 갈리는 상황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래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도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했을 때 단기에는 그래도 뭐 최근 상반기 얼마 전까지 보였던 그런 약세는 약간은 좀 그 자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잠깐 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게 오늘은 일본 얘기를 많이 안 했었잖아요. 어. 키옥시아의 일대주주 베인캐피털이 작년에는 비중이 44%였던 주식이 7월에 0%로 줄었다. 그래서 이거 일대주주가 전량 매도한 거 이거 베인캐피털이잖아요. 네네. 뭔가 키옥시아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베인캐피털의 베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큰 이슈 아니에요? 그래서 전량 매도?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전략적 투자로 좀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투자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그렇군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컨소시엄 구성을 해서 그 지분을 들고 있었죠. 이제 그런 형태로 들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작년까지 엄청 많이 들고 있다가 이번에 열어봤더니 다 팔았다. 이제 이건 아니고 그게 사실은 이제 아니군요. 매도 이력들을 보면은 이제 이들은 꾸준히 그 투자 자금을 그 회수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도 뭐 일부입니다. 뭐 하이닉스도 키옥시아 노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네. 하이닉스조차도 그 본인들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있는 하이닉스조차도 키옥시아 쪽 지분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제 그런 컨소시엄이 애초에 약간 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고 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좀 예전에 투자를 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에서 이제 엑시트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그 높은 가격을 감안을 하고 또 이제 받아갔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했을 때는 이게 뭐 대주주가 오랫동안 좋게 보고 있었다가 이제 나빠질 것 같아서 팔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히 또 막 일대주주가 전량 매도하면 이건 진짜 주식시장에서는 저들이 팔았어? 맞아요. 이런 생각하면서 악재로 볼 수 있는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요 내면을 또 들여다 보니까 다 공개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니까요. 네. 일본의 도시바 같은 경우도 대주주였는데 네. 주주였는데 거기도 이제 다 판지 좀 됐죠. 그렇군요. 네. 걱정 안 하겠습니다. 예, 척척파사처럼 여쭤보면 다 알려주시는 우리 소진능 과장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요목조목 따져봤고요. 다음 주에 뵙는 건가요? 다다음 주에? 제가 그쵸 원래 다음 주였었고 네. 원래대로 하면은 네. 그래서 재헌절이어서 쉴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 끌려왔었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재헌절이 있네. 아마 그러네요. 그래서 네. 다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4.3%로 계속 4라는 숫자, 우리 네. 허행이 원했던 4라는 숫자를 좋습니다. 잘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는데 5.5% 네. 계속해서 837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을 보면 이제 개인 죄송합니다. 개인과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힘으로 맞아요. 오늘 좀 올라가는 날이어가지고 저는 이런 그림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 요것도 네. 이제 ETF라고 볼 수 있겠고 연기금에서도 3천억 가량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요게 좀 이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 개인 투자자도 지금 1조까지 매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과연 이제 팔 만큼 다 파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인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